초등 고학년 상위권인데 수능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입시 영어 하기에는 조금 어린 것 같은데 토플 공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걸 공부해야 초등 고학년이 현실적으로 입시에도 도움이 되면서 좀 뜬구름 잡지 않는 공부가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시죠?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사실 초등학생이 수능을 염두한 공부를 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입시의 경향을 알고 공부하는 일은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핵심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시를 염두한 초등에서 준비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은 중등 선행을 연습하거나 아니면은 영어 학습 연차가 좀 됐을 경우에 토플식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수능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추천도 하지만 초등 고학년이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 지문을 대하는 게 맞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걸 시켜야지 좀 애들이 지겹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빠지지도 않으면서 수능을 염두한 현실적으로 수능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좀 뜬구름 잡지 않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떤 텍스트를 대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중학생이라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수능 모의고사 지문을 바로 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휘와 구조 분석 연습을 하면서 그냥 연습을 이제 그거를 텍스트를 바로 대하면 되는데 사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어떤 고민의 어떤 과정들과 이제 결론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초등 5, 6학년 때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그 요구점에 맞는 학습을 한다. 다른 말로는 수능도 염두해 주지만 랭귀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한다. 사실 토플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텍스트는 좋기는 하나 약간 범위나 어떤 문제의 결이나 텍스트의 이런 질이 약간 너무 아카데믹해서 이제 수능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사실 토플 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랭귀지지만 사실 수능 영어가 그 정도로의 이제 리얼 랭귀지를 원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그 추론 능력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측정하는 부분이 다르죠. 그리고 조금 측정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점을 맞추면 아이들이 공부의 핵심을 좀 공략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능을 알아야죠. 목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수능을 염두해야 되는지 그 수능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킬러 문항 중심으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초등생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공부를 하면 되는지 어떤 스킬을 공략을 하면 되는지 거기에 따른 교재를 어떤 걸 쓰면 되는지 원서류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해석을 매끄럽게 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반복되는 소재를 찾고 거기에서 논리적이고 아주 분석적인 해석을 잘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킬러 문항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주 폭발적인 오답률을 자랑을 했던 그러니까 83%가 오답률이면은 34번이 좀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해석을 하고 나서 이제 구조적으로 그 의미를 좀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조금 미흡했더라면은 모두들 틀려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요거를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시간대로 현재, 미래, 과거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인데 이 문제가 기후변화에는 적용되지 않아. 근데 기후변화에도 우리의 시간 의식을 넓혀서 적용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나누면 안 돼. 시간을 나누는 게 문제야. 그러면 분리시켜서 자꾸 생각하면 책임을 회피하게 돼. 그래서 앞으로 재앙이 닥칠 경우에 그거를 막을 기회가 없어져. 고민할 기회가 없어져. 이렇게 이제 되는 해석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이렇게 일차적으로 해낸 다음에 여기 핵심 주제라고 제가 중간에 써놓은 것들을 문제풀이 연습을 할 때 실제로 이게 하는 훈련들이에요. 그러면 1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간을 나눈다. 우리는 시간을 나눈다. 나누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해. 그래서 3번이 지금 답이에요. 보통 결론에 대해서 이게 이제 빈칸 추론이라는 문제 유형인데요. 이 빈칸 추론이 굉장히 이 킬러 문항의 아주 빈출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빈칸 추론 같은 게 보통은 이 끝에
끝이나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떤 어휘 정도로 이제 넣지만 중간에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아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지. 여기 보면 it is not that 구문이 쓰여요. it is not that 빈칸. 그리고 it is that. 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야. 자, 3번이 아니라 이 답 부분 3번이 아니라 4번이야. 문제는 4번 때문이지. 이런 거를 흐름을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흐름을 맞추는 해석 이런 것들을 사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2023년 트렌드라고 써놨지만 이거는 매년 수능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적인 해석, 어떤 흐름을 분석적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역량이었죠. 두 번째는요, 다이어와 추상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고 소재가 굉장히 난해하다라는 건데요. 소재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37번 같은 경우가 오답률 30%. 소재가 승소시의 보수 약정을 어떻게 하냐, 의뢰인 편에서는 어떻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다.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상위권이라고 해도 사실 초등학생들이 이제 좀 국어력이 좋고 어휘가 좋은 친구들은 사실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재가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대하기에는 조금 난해할 뿐더러 이 문제는 소재가 난해하다는 것은 다이어와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이어라는 것이 그 사전에서 요구하는 사전적 정의의 6, 7번까지 6, 7번에 나올 법한 그런 다이어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도 그 단어에 그런 뜻이 있었나? 이런 거를 이제 모르는 정도로의 다이어인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사전적 정의의 6, 7번까지 다 외워서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추론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집을 막 달달 외우고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은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문맥 안에서 추론을 하는 어휘를 다이어를 추론을 하는 연습을 자꾸 시켜주는 게 이제 기초 체력 훈련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개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잡으려면 사실 리딩 원서를 읽으면 굉장히 좋죠. 제가 원서라고 말하는 게 그 챕터북이나 소설책, 너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딩 스킬서인데 원서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서책 리딩 학습서에서는 텍스트의 퀄리티를 보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 두 번째 특징은 어휘가 굉장히 어휘의 분량이 많고 어휘가 리딩 안에 굉장히 녹아져 있는 형태로 잘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엑서사이즈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그런 리딩과 다이어 추상적인 표현들을 함께 훈련하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문장이 길기만 한 게 아니라 매우 불친절했다. 문장이 불친절하다는 건 뭐냐면 한눈에 봤을 때 구조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문제풀이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한다든지 구조 분석을 이상하게 했던 문제들을 좀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이제 뽑았지 사실 굉장히 제가 풀면서도 느낀 게 구조 분석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제 구조를 잘 분석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구조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의미를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의미 단위를 어떻게 묶어서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게 갈수록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구조 훈련도 긴 문장들을 대하면서 원서 리딩 학습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면요. 1 학생들이랑 이 문제를 같이 풀고 문제 풀이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the hyper promises that 하면서 주어 동사 대절 이런 이제 구조로 나가는데 저희 굉장히 잘하는 똘똘한 여자 아이가 이거를 아이돌 뉴진스의 하이보이 있잖아요. 그 하이보이가 하나의 그 노래 제목이다 보니까 애들 인식으로는 하이퍼보이 한 단위인 거예요. 근데 the hyper promises 주어 동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the hyper promises가 한 단위로 봐서 해석을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저희가 있었는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긴 문장 안에서 구조 분석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꾸만 이제 상위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위권은 기준이 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정했다라는 기준보다는 보통 공교육과 사교육이 너무 이제 그 영어에서는 떨어져 있어서 제가 뭐라고 기준을 참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보통들 말하는 초등 고학년의 상위권은 고1 모의고사를 풀렸을 때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조금 수월한 수준으로 1등급을 받는다 하면은 이제 상위권으로 분류를 하는 편이죠. 이 모의고사가 3, 6, 9, 11 월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운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풀려보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3, 6, 9, 11월에 난이도 편차가 조금 커요. 3월 거는 굉장히 쉽고 6월 거까지도 쉽고 9월, 11월 거가 이제 그나마 좀 난이도가 좀 측정에 좀 기준이 좀 될 만한 그런 시험들인데 이런 거를 풀렸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좀 내보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위권의 기준으로 보고 사실은 이제 고2 모의고사까지도 1등급이 나와야지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에서 상위권이라고 이제 분류들을 많이들 해요. 학원에서는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저는 극상위권으로 분류를 하는 편이고 저 자체가 이 초등 고학년 아이들한테 고2 거까지 이제 풀릴 만큼 그 정도의 선행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고2 모의고사를 안정적인 1등급을 극상위권으로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제 레벨 상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이렇게 레벨 상위권이다. 그러면 정말 수능 모의고사나 토플로 수능을 대비하는 게 맞냐? 제 결론은 원서로 된 리딩 학습서를 다독하듯이 많이 푼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인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유 두 번째부터 좀 볼게요. 한글 해석을 시키고 한글 답지를 보여줘도 아이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인문, 사회, 경제, 경영의 그런 지문과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교 교양 과목 수준의 어떤 그런 지문들인데 이런 것들을 단어를 다 알려주고 한글 해석을 다 알려줘도 사실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우겨 넣듯이 공부를 시켜야 되나?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일단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고 인지 수준도 맞지 않고 결국엔 그냥 입시만을 위한 공부가 되는데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이 이 정도의 랭귀지를 소화할 수 있다면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면서 시간도 많이 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랩 형식처럼 이런 시험 형식보다는 좀 랭귀지적으로 강점이 있는 걸 살려서 어떤 양질의 텍스트를 더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토플이 양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테스트 프랩 형식으로 갔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다독하듯이 원서로 된 리딩 학습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다음에 정말 토플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꼈던 인사이트들을 하나의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초등 고학년이 토플을 공부를 한다는 건 솔직히 조금 뜬구름 잡는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하는 편이에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원서 리딩 학습서를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덕칠의식, 겉보기식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공부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해열책은 원서 학습서를 다독하듯이 많이 푸는 건데 원서로 된 리딩 학습서들의 특징이요. 어휘와 약간의 문법들, 라이팅 이런 것들이 같이 한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휘도 그 맥락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추론 능력, 어휘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고 구문 독해까지는 아니지만 구문 독해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초 문법을 다룰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문장 이해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해석을 굳이 막 뭐 직독직해를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초등 고학년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직독직해로 굳이 하지 않아도 문장이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것을 뛰어넘는 논리적 추론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위권이 저는 이것만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다 잡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좀 뭐 수능 모의고사나 토플식
지문을 꼭 하지 않아도 제가 뒤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리딩서를 풀 수 있다면, 잘 한다면,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이거를 커버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수능 영어가 그렇게 랭귀지적으로 영어스러운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그 타일러 씨가 수능 영어 푸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렇게 이제 언어에 능통하신 분도 수능 영어를 막 틀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의 어떤 그 한국 입시에서 측정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요구하는 거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가 수능 영어이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이면 아이의 랭귀지를 기준을 높여서 가져가면서 훨씬 더 영어스러운 지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얘네들은 아직 시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재 추천을 여기서부터는 좀 드릴 건데요. 교재 추천에 앞서서 좀 말씀드릴 게 영어는 사실 수학이랑 달라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나가 굉장히 커리큘럼이 너무나도 다양한데 사실 수학 같은 경우 뭐 센 수학 해주세요. 아니면 무슨 과정이다. 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는 그런 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유창성이 좋은 초등 고학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상위권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두신 분이 아직 이제 아이의 수준이 이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 얘가 저 정도가 안 되는데 어쩌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지 마시라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초등 5, 6학년 때 영어를 시작을 해서 막 읽기를 처음 배우고서 하는 아이들도 영어 수능 영어 만점 받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영어는 정말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마다 다 처방이 다르고 그 로드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원서 리딩 학습서를 이제 추천을 드릴 건데요. 아래로 갈수록 난이도가 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써놨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좀 엑기스 같은 책일까 하고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치면서도 저도 놀란 게 이제 제일 선호하는 책, 제일 찐 같은 책들을 이제 그 추천을 드리려고 한 건데 사실 이 빨간색 박스 친 책이 10년 전부터 제가 사용한 책이고 뒤에 거 3가지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들이에요. 한 3, 4년 안에 나온 책들인데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만 시리즈별로 쫙 해도 얘가 분명히 중학생이 될 거예요. 이게 시리즈가 꽤 되고 풀려면 또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1년, 2년 정도에 이런 원서 리딩 학습서만 봐도 될 것 같아서 딴 거를 찾지 마시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사용을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사용할 때는 이게 답지나 뭐 단어 리스트나 아니면 시험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를 막 만들어서 시험지를 만들어서 쓰고 막 이랬었었는데 이제 국내 출판사에서 이거를 수입을 하면서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이것들을 부가 자료들을 막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여기 뽑아놓은 책들이요. 한 회사에서 수입을 한 책들이에요. 근데 회사가 조금 이런 원서를 ELT 서적도 만들지만 원서에 더 강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저 교재 관련 그런 업체들에서 교재 홍보 요청이 좀 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일절 그런 거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 저희 채널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로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정말 현실에서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이니까 괜찮더라. 이런 책들을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홍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Reading and Vocabulary Development라는 책인데요. 이게 단계가 4단계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3단계까지 써요. 왜냐면 보통 1, 2, 3을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쯤이 돼요. 그래서 이게 중1까지도 괜찮긴 한데, 이제 3권 쭉 하고 나면 지겹기도 하고 해서 그 두 번째 Reading for the Real World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한 4권인가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 뒷단계까지 가지 않고 저는 인트로 1, 2 정도까지는 해요. 근데 이 한 5권, 여기서 한 5권만 시켜도
5학년, 6학년 가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이 책을 하는 친구들은 정말 저는 럭키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꼭 시험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 영어 실력이 굉장히 늘 수 있는 리딩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초등 5, 6에 할 수 있고 했다면 조금 대학교 입시 이후에도 아이들한테 정말 두루두루 남을 만한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이렇게 단계를 좀 보여드리면요. 1권이 Facts and Figures고 2가 Thoughts and Notions, 3가 Cause and Effect고 이제 4번이 새로 나온 레벨이에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레벨만 사실 해도 무난하고요. 이제 책 내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모르는 어휘에 대해서 클로라는 형식으로 아이들이 게스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단어를 좀 제시를 하고요. 지문은 사실 좀 평이한 편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 나온 어휘가 사실 굉장히 좋고 이 텍스트 자체가 조금 ELT 서적이랑은 다르게 가공되지 않는 사실 단어 수나 이런 거는 사실 국내물들은 조금 조정을 하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문장 구조를 볼 수 있고 다양한 텍스트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장점이 있고 리딩의 이제 지문의 길이가 조금 긴 편이죠. 그래서 단어 수로는 이게 500을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문 읽기가 끝나면 어휘 학습들이 이렇게 양면에 충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어휘 학습을 하고 definition 짝짓기 하는 거 나오고 multiple choice 객관식 푸는 거까지 나오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comprehension question이라고 해서 comprehension 체크업 할 수 있는 코너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 내용을 소개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로 이어갈 수가 있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 메인 아이디어 부분이 어떤 패러그래프에서 라인까지 이제 말해주면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클루를 많이 주는 거죠. 단서를 많이 주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이제 코너인데,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 잡기에 굉장히 좋은 코너고, 원서 리딩 학습서의 좀 특징은 어휘 훈련을 굉장히 강화해서 가져가거든요. 특히나 이 책이 조금, 이 시리즈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어휘를 막 재차 반복해서 훈련하게끔, 앞에서 데피니션 정도만 1차적인 훈련을 했다라면 그 끝에 가서는 어떤 다이어도 나오고 이렇게 단어가 변하는 폼 바뀌는 형태까지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verb 시작해서 noun, adjective 이렇게 변형되는 그런 형태도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연습해 볼 수 있는 형식으로 확장하는 케이스로 이제 가고 있고요. 계속 어휘 연습이에요. 그리고 문제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라이팅으로 간단하게 써보는 건데, 사실 이것까지 하지는 않는데 이제 연습장에 라이팅 연습을 해도 사실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계속 형식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 책은 이제 형식이 이렇게 같아야지 아이들이 빨리 익숙해져서 이제 하는데, 이 책의 이제 장점으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휘 연습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문맥 안에서의 어휘 찾기 훈련들, 이런 것들이 진짜 강화되어 있고, 지문 이제 페이지 수도 많고, 사실 그 ELT 서적보다 한 지문에 할애하는 어떤 페이지 수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심도 깊게 리딩과 어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얼 월드 책은요, 이렇게 단계가 4가지로 나와요. 근데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실 이 3단계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아까 그 책은 사실 이제 막 흑백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흥미를 잡기에는 좀 그런 책이지만, 사실 이 Reading for the Real World 책은 조금 이제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commencement, 그 졸업식에서 축사 연사했던 것들을 베이스로 한 그런 지문인데, 이 지문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좀 흥미를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지 수준에 맞는 그런 소재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원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딩 컴프레션 체크업이 좀 부실하지 않게끔 좀 실하게 나오고, 원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딩 컴프레션 체크업들이 이제 조금 충실하게 나오는 편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서머리 부분들. 근데 여기는 이제 서머리 형식이 나왔지만 어떨 때는 뭐 분류하기도 나오고, 이런 아까
수능 트렌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조화, 의미를 구조화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핑, 어떻게 의미를 매핑할 것인지 이런 머릿속에서 구조화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이 코너가 이제 사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코너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순서 맞추기가 되어 있다면은 다른 지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분류하기가 나온다든지 조금 계속 다른 이런 구조 훈련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한테 리딩 스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Reading Explorer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뭐 그래머 시리즈도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 이 사실 두 번째 Reading for the Real World랑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호하는 책을 하나만 더 꼽아라 그러면은 이 Reading Explorer 책인데 이 책도 사실 원서책인지 ELT 서적인지 모를 만큼 굉장히 그런 엑서사이즈들이 되게 학습적인 스킬들을 많이 요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근데 얘는 조금 더 높아요. 이 앞에 거보다 좀 더 높아요. 그래서 Reading Explorer 이 책을 뭐 인트로가 약간 단어 수 한 500에서 600 사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Reading and Vocabulary Development 이거는 단계 1이 단어 수 400 정도 시작하고 2, 3 갈수록 500에서 한 600 언저리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리딩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단어 수가 더 많고 훨씬 더 양도 많고 길고 해요. 그리고 온 포인트 이 책도 진짜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이 온 포인트 이 책은 할 수 있으면 정말 이 책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온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온 포인트도 저도 최근부터 이제 사용한 책인데 이 앞선 책 두 개에 비해서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호흡이 되게 길고 단어 수가 이 단어 수가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 굉장히 호흡이 길고 어휘들이 굉장히 아카데믹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지문이 길어서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빨간색 박스 책보다 지문도 2배로 길고 문제 수도 2배로 많아요. 한 10문제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 책에 이제 여기 앞에 보면 뭐 critical thinking skill이라고 그래서 opinion share하고 또 뭐 그 아이디어를 파트너랑 뭐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원서책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수업 시간이나 아이들이 하지는 않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살짝 껴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굉장히 일부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하시면 되고, 책은 너무 좋은 책인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인데도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2, 3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드 톡스라고 이거 테드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테드의 연사 강연을 이렇게 문제집화해 놓은 건데 이 뒤에 그 perspective라고 이제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키노트 강연들에 대한 그 관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무슨 잡지책 보는 것처럼 그 화보 같은 질감, 매거진 같은 질감의 종이에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텍스트가 진짜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뭐 리터니들이나 아니면은 뭐 토플 공부한다고 마음 먹었을 정도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키셔도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첫 번째 Reading and Vocabulary Development 이 책은 흑백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거에서 가장 원서책이지만 정말 가장 버릴 게 없는 책은 저 이 첫 번째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이 첫 번째 책은 정말 저 강추하는 책인데 이거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 책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책입니다. 어휘 책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4,000 Essential English Words라는 책인데, 이 Vocabulary for Success라는 책도 좋긴 좋은데
vocabulary workshop이라는 책 아시죠? 그 월든리 와이즈랑 같이 많이 쓰는 어휘서의 최강자 책 두 가지인데 그거에 이어서 그 뒷단계부터 쓸 수 있는 책인데 사실 제일 쉬운 단계가 이거는 그레이드 6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 학생들 6학년들이 보는 책인데 이 책은 좀 과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이 4,000 Essential English Words 이 책을 시리즈별로 한 5까지만 해도 진짜 충분하다. 이렇게 생긴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 4,000 이 시리즈인데, 이 책이 이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거는 만약에 조금 이런 제가 추천드리는 원서를 하기 힘든데, 그래도 간당간당한 레벨이다. 이거 조금만 하면 이런 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이 살짝 리딩을 더 실력을 강화하고 싶다 하면 그냥 이 책만 써도 돼요. 그 정도로 여기 리딩 패시지라고 나와 있죠. 패시지가 그 리딩 독해하게 잘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타겟 월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타겟 월드들을 자세히 보면은 진짜 쓸데없는 단어들이 없어요. 진짜 좀 약간 그 우리가 보는 단어집 있죠. 어휘집에서 나오는 단어의 퀄리티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이제 훨씬 더 이거는 뭐 워드마스터나 뭐 중등 고난도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그거보다 이게 훨씬 어려울 거예요. 4,000 여기 시리즈에서 한 4단계 가면 워드마스터 고등 베이직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등 고난도 보다는 조금 어렵고 고등 베이직보다는 조금 쉬운 그런 단계인데 약간 단계로 치자면 그렇지만 단어의 퀄리티로 보자면 진짜 완전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컴파스라는 회사에서 단어 리스트랑 이런 걸 막 다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사용을 같이 겸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정말 리딩 좀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독해서처럼 사용을 해도 사이드 책처럼 사용을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좋다고 해서 막 무조건 이거를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 유형마다 좀 먹히는 책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이제 그 definition이나 어떤 정의 같은 게 다 영어로 설명으로 돼 있고 한국어는 이제 한자도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이제 조금 불편하고 학습에 방해가 된다 하면은 저는 그냥 한국어가 섞인 책들을 빨리 보여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게 사실 중요하지.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가 없어서 조금 힘들다 이런 친구들은 굳이 이 책을 보지 않아도 되고 뭐 한국어가 이제 같이 겸해지는 그런 책들을 보면은 굳이 막 정도가 이렇게 막 단어는 그 정도를 꼭 따르지 않아도 이제 자기가 아이들 유형마다 이제 필요한 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막 따르는 것보다는 사실 시간에 맞춰서 아이 한국 한간에 맞춰서 필요한 책들을 빨리빨리 봐주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조금 늦었는데 이런 책을 보는 것보다는 어휘지 그냥 뭐 능률복합 워드마스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보는 게 낫고 정말 그런 걸 다 해서 이런 조금 영어만 되어 있는 어휘서를 볼 시간이 있고 여력이 있다 하면은 사실 이걸 보면 되고 어떤 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아이들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택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결론은요. 원서 리딩 학습서로 어휘력 훈련과 랭귀지 두 가지를 모두 잡자. 그래서 글의 흐름을 좀 끼워 맞추는 그런 논리 구조적 연습, 그 다음에 난해하고 아주 생소하고 소재랑 어휘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문장 구조 보는 훈련까지 이런 리딩 원서 학습서로 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상위권 로드맵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게 사실 이런 상위권 로드맵을 가져갈 수 있는 초등 친구들은 그렇게 다수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중학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오늘과 같은 원서 위주의 로드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거는
1월 초에 하게 되는 1시간 분량의 어떤 수업인데요. 그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댓글 고정창에 제가 수업 링크를 걸어 두었는데요. 그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하시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량의 수업이 진행될 텐데요. 거기서 이제 겨울방학이나 또는 더 장기적으로 중학년들이나 중상위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수업은 구독자님들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질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기대되는 수업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채널을 통해서 현실적인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저도 보람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티칭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좀 아이들을 실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한 티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